AI 기반 공시 뉴스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큐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와 공시 내용부터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T 중공업의 2분기 영업이익이 63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29.7% 증가했습니다. 두산 퓨어셀의 2분기 영업이익이 8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제너럴 모터스와 전기차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 이노텍의 2분기 영업이익이 2,899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90% 증가했습니다. 네, 대표님 이 중에서 LG 이노텍 공시 하나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예,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이제 LG 이노텍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치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개요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여겨집니다. LG 이노텍이 이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이제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놀라운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LG 이노텍의 주 매출을 이끄는 아이폰의 호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어떤 주가, 아이폰의 뉴스와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도 3천억 2,900억, 약 3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뭐 90% 상승한 거니까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LG 이노텍은 이제 아이폰과 많이 관련돼 있는데 아이폰 이제 13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아이폰 14이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러면 사실은 신제품은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출시하고 한 2달, 한 석 달 정도 이제 그 출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역시 이제 아이폰 13이 나온 지 1년 다 가까이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사실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것은 아이폰 자체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아이폰에 납품할 수 있는 LG 이노텍은 중요한 어떤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그 광학 솔루션 부분이 사실은 LG 이노텍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PCB도 있고 광학 솔루션도 있는데 PCB는 사실은 이제 원래 중국 업체들이 뛰어들었던 그 분야는 이제 사양 산업이고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접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고 다른 이제 고부가치 PCB도 있지만은 LG 이노텍의 매출과 영업이익 대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광학 솔루션입니다. 광학 솔루션은 그 쉽게 말하면 카메라 모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갤럭시를 쓰건 뭐 아이폰을 쓰시건 간에 카메라 다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갖다가 모듈로 납품한 카메라를 갖다가 하나만 납품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조립하는 공장이 있어서는 모듈만 받아서 고조립을 완성했을 정도로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그 LG노텍이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LG이노텍에 납품하는 ASP도 그 평균 단가라고 하죠. 평균 단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3이 전 세계인 모든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카메라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에 쓰던 디지털 카메라 쓰지 않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쓰면서 별별 다양한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소수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고부가치가 될수록 그 애플의 납품은 단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 13 출시된 지 오래됐지만 90%의 상승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아이폰 13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중요한 대목인데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이폰 14이 지금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이 봉쇄를 했고 봉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가 나온 직후에 바로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심지어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도매상들이 웃돈을 주면서 지금 미리 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아이폰 14의 이제 매출과 인기가 여전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LG이노텍의 그 가을에 아이폰 14이 이제 9월에 출시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애플이 아이폰 말고도 새로운 XR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AR, 뭐 VR 이런 것들에 대한 기기를 갖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올해는 출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럼 어쨌건 뭐 늦으면 내년 1분기에 출시하게 된다면 결국 XR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듈 역시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카메라를 기존에 납품하던 LG노트에 납품하지 다른 곳에 납품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애플이 XR을 갖다가 출시한다면 역시 LG노트의 또 다른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가 그 상승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이폰이 어떻게 출시할지, 애플이 어떻게 XR 출시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이 지금 3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KB증권에 따르면 목표 주가도 5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GM과 대규모 이제 양극재 그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입니다. 그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양극재와 응급재를 모두 양산하는 사실은 그 전 세계적 유일한 회사인데요. 그 GM은 이제 발빠르고 기존에 있던 포드도 뭐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GM도 좀 발빠르게 전기차를 갖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준비하려면 반드시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배터리에는 반드시 양극재와 응급재가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오늘 오전에 공시를 했는데 GM에 이제 1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 14조 원의 물량을 이제 3년에 걸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 해당 물량을 납품한다는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계약은 되게 중요한 공시이죠. 우리가 매출을 갖다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 미리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공시가 됐다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향후 일정 이상 매출이 보장됐다. 물론 이제 이런 공시를 갖고 장난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나 포스코 케미칼과 GM처럼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이 공시를 갖고 뭐 수치가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원래 투자했던 양극재, 응급재 사업이 이제는 본궤도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와 더불어서 중국 절강성에 법인 하나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투자를 한 것이 이제는 이제 그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강 포화가 2분기부터 생산과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꾸준히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그 절강 포화는 중국의 봉쇄가 우려가 됐었지만은 2분기부터는 100% 공장이 가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매출이 그대로 뽑아져 나오는 것이고 매출이 뽑아져 나온 생산을 갖다가 GM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 매출로 이끌게 되면은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 이제 매출과 주가 상승이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매출과 주가 상승은 이제 우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페드가 이제 그 오늘 75bp를 갖다가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도를 했습니다. 파월이 이제 뭐 심지어 뭐 그걸 조절할 수도 얘기하면서 나스닥이 4% 올라갔는데 그렇게 요동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열리는 것이고 전기차장이 열린다면 거기에 누가 무엇을 공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매출이 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2020년만큼 주가가 이제 전 세계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그 와중에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이 올라갈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히지만은 그 올라갈 종목을 투자하면은 전체적 수익은 놀라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 전지, 전기차 업종을 갖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